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에 올해 정말 미들맨이 반도체였는데 네. 상당히 뭐 흔들거리는 국면에 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엔비디아는 그러게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보면 주가는 빠지고 약합니다. 네. 세론이 미국에도 나타나는데 그죠? 한국 시장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익숙한데. 여기서 많이 보던 모습이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하면 그러니까요. 빠지던 모습이 갑자기 네. 이제 데자뷰 형상처럼 네. 떠오르는데 일단 지금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그 8월 5일 날 급락 8월 초에 이제 급락을 네, 했죠.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예, 있었죠. 예, 예. 3일, 5일 뭐 이틀 이렇게 양쪽 빠졌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화두는 경기 침체 이슈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제 그 다음에 소비자 지표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과민 반응했다. 예, 그래서 연착륙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래서 뭐 예방 주사를 놓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지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네.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가이던스는 엔비디아가 제시한 거는 280억 달러입니다, 매출. 지난 분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분기에 1분기 발표할 때 다음 분기에는 280억 달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287억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봤습니다. 근데 둘 다 넘었어. 근데 지금 300억 달러. 며칠 전부터 기사에 300억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네. 기사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딱 발표가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원래 서프라이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초반에 뭐 100억 달러 이렇게 할 때랑은 또 다른 거죠. 성장 네, 그렇죠. 예. 규모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보면 거의 한 78%? 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예, 봉이 김선달이 물 떠다 팔아도 예. 유통 비용이 그 정도는 더 들겠다. 맞습니다. 그죠? 예.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설계만 하고 네. 이제 제주 부린 다음에 이제 제주는 이제 딴 데다 맡겨서 네. 예, 제품 제주는 만들어서 이제 비싸게 팔고. TSMC랑 SK하이닉스 열심히 제주 부려서 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 팔 때 네. 마진을 엄청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쁘게 말하면 뽀찌를 먹고 사는 내가 하이닉스와 TSMC인데, 근데 이제 300억 달러가 나왔으면 어차피 근데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발표 이후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315억 달러를 원했다. 우리는 기대를 330억 달러까지 했다. 그럼 가이던스를 높게 얘기하든가, 그죠? 네. 자기들은 287억이라고 얘기해놓고 300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거 기대치 이하다 이러고 좀 주가가 밀렸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블랙엘 지연. 블랙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블랙엘이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이제 거의 우리로 따지면 저기는 지금 5, 6, 7이 2분기고 그렇죠. 8, 9, 10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정도부터 가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11월,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보다는 좀 늦는 스케줄인가요, 그게? 그게 이제 원래는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걸로 봤는데 한 분기 정도 이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GPU 마스크 관련된 걸 약간 공정을 개선하느냐고 시간이 걸렸다. 뭐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는 변경이 없는데 만들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핑계를 이제 언론에서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블랙웰 지연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꾸로 해석하면 블랙웰이 지금 나가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건데, 이제 더 늦게 나갈 건데 4분기에 나갈 건데, 지금 호퍼만으로도 지금 300억 달러를 매출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 전 모델 가지고도, 이제 차기 모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델 가지고도 너무 잘 팔렸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러면 3분기에도 호퍼가 잘 팔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신제품이 늦게 나온다고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가 있으면 그 논리가 맞는데 네. 지금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AMD가 제공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AMD를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 경쟁자가 아니라는 쿠다를 거죠.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약간 버벅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진짜 전문가들 보면 반도체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하드웨어 쪽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뭐 여기보다 엔비디아 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 성능 좋게 가능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 개발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수치만 보는 쪽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쪽에서는 다른 걸 못 쓰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가 독점 상태인데 이 독점 상태에서 그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300억 달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한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한 6%대까지 네.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저 계속 새벽에 봤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갔다니까. 제가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예, 네. 8% 보고 다음에 보니까 그렇죠. 이제 6%대까지 종가는 6.9인가 마이너스 끝났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빠졌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만큼 이제 실망이 컸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더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 밸류 체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미 반도체, 그렇죠. 뭐 이수페타시스, 네.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뭐 오늘은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대만과 일본 반도체 주식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단순히 지금 현재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그럼 가이던스를 33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325억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기. 예. 3분기는 325억 하겠다. 325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팩트들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약간 얹혔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뭐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엔비디아는 110불 예. 밑으로 빠진다. 예. 매수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대신에 140불을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당분간. 그 안에서의 박스권으로 움직일 그래, 가능성이 예.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네. 110불 이하로 빠지면 매수, 135불 넘어가면 매도 뭐 이런 거 정도 130불 넘어가면 매도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직 이게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돈이 되냐 뭐 말이 많지만 저는 돈이 될 거다. 근데 그게 아마 엄청난 그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는 거라든지 기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이 아직 제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싸우는 자가 바쁜 것뿐이고 그러면 누가 먼저 AI를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인터넷 보면 검색 엔진 지금 우리나라 쓰는 게 1등, 2등만 쓰잖아요. 네이버랑 옛날에 다음. 라이코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네이트 뭐.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다 죽고 사실은 네이버와 다음만 남아 있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구글만 남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베이스로 한 AG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한두 회사가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의 그 엔비디아의 수혜는 당분간 계속된다. 쉽게 꺾이지 그렇죠.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그게 근거는 뭐냐면 네. 지금 뭐 문서는 더 이상 데이터는 다 공부를 했는데 AI가 근데 추가로 공부할 게 뭐가 있지? 보면 결국에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뭐 이미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이 멀티모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멀티모달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 자료들은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막 돌릴 수 있고 예, 자료만 예. 사갖고 오면 돌릴 수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감정, 촉각, 느낌, 뭐 그 다음에 행동 아주 사소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결국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아날로그를 그대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로. 그래서 로봇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뭐 물건을 짚네,
뭐 학습을 시키니까 얘가 물건을 짚고 뭘 하고 뭘 하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거를 그 또 데이터를, 다시 또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다시 이제 그러면 국내 반도체로 네. 좀 돌아왔어요. 그러면 네. 국내 반도체는 사실은 이게 너무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게 좌우되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오히려 더 영향을 네, 받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네. 일단 지표는 마이크론을 좀 따라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업체지만 미국에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따라간 게 아니라 마이크론을 보고 SK가 따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매도 리포트 비슷한 걸 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BNK에서 이제 얘기한 거 봤어요, 네. 보면 이제 블랙웰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적어진다 뭐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일단 두 가지 우려를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그래 선반영 다 돼 있고 내년까지 물량 다 있다라는 것도 안다. 거긴 오케이. 근데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뭐 그 리포트 말고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갑자기 마이크론에서부터 제기됐던 건데 모바일용 D램이 재고가 쌓이고 있다.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 모바일 D램이 좋아지지 않으면 레거시 쪽이 무너지면 받쳐주는 게 적어진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예전에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팔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시장도 거의 닫히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게 안 팔리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마이크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기후인 것 같습니다. 반박을 하자면 똑같이 그러면 9월 10일 날 9월 9일이죠. 현지 시간 9월 9일 날 애플이 애플 아이폰 16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AI 모델을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내 보일지 그리고 차세대에 어떤 모델을 더 낼 거라고 얘기를 할 건지 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 단에서 그거에 환호를 하면 사실은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 삼성이 갤럭시 새로운 모델 내놨을 때 일시적으로 또 환호했잖아 온디바이스. 24, 네. 예.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내놔서 시장에 뭐 충격을 줄지 아니면 충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노트북 뭐 일반 PC 관련해서 지금 올해 말부터 한 4분기부터 AI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본격적인 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내가 뭐 AI 기능을 쓰겠어? 그리고 안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앞으로 다 그 탑재돼 나올 텐데 무조건 그거 빼고 주세요 할 수 없을 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저 투지폰 써도 되는데 네. 투지폰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죠. 네. 휴대폰에서 안 쓰는 기능 얼마나 많아요. 저 요거 빼고요. 이거만 주세요. 되나? 안 되지.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렇죠. 어차피 수요를 결정해버리기 예.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 수요는 또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은 AI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AI가 지금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오늘 많이 빠졌죠. 특히 하이닉스도 많이 네. 빠졌는데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봐야 된다.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도 된다. 그 대신에 지금 당장 그러면 가격을 보면 하이닉스가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얼마였냐면 8월 5일 날 15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15만 원 밑으로 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간단하죠. 왜냐하면 15만 원이 왜 빠졌냐, 거기까지 왜 갔냐, 경기 침체.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하이닉스가 15만 원 밑으로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올해 내년 실적은 여전히 좋을 거고. 근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물론 다 좌지우지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6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18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분간은. 그리고 좀 튀면 좀 좋으면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20만 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당분간. 예를 들면 그게 위로 이제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죠. 저항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올해까지는 네. 아마 20만 원을 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래 올해 말에 한 3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봤던 사람인데 그 뷰를 바꾼 이유는 이런 실적에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이거는 이러고 300억 달러 매출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뺀다라는 거는 이쪽을 지금 내년 초까지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 계획들 발표한 거 보면 여전히 업사이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도 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어. 성장의 속도는 좀 가속도는 좀 기울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45도로 성장하던 게 한 15도로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믿게 되면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2, 3개월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당분간은 트레이딩이네요. 당분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지면 샀다가 뭐 한 17, 18만 원에서는 한번 끊고 오는 그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럼 나머지 한미나 이수나 뭐 PSK 홀딩스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범위만 좀 넓어지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오히려 아예 또 수급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 여름에 6월달에 봤었던 그 고점을 당분간은 그 고점을 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이제 그게 올해 아니라도 네.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보이면 아마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뭐 140불 이상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같이 가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국내 반도체주 전략. 일단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세이프하게 갈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거라는 거죠. 예, 소부장 뭐 골라서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소부장은 그냥 뭐 저는 딱 세 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네. 한미랑 이수랑 뭐 PSK 홀딩스 정도만 보는데 이 종목들은 하이닉스보다 베타가 훨씬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